녹화 시작. 자, 오늘은 231페이지 챕터 2 뉴턴 법칙. 자, 다음 그림은 갈릴레이의 사고 실험을 나타낸 것이다. 사고 실험은 이제 머리로 하는 실험이에요. 공을 놔뒀더니만은 이렇게 휙 올라가고 이렇게 휙 올라가고 이렇게 휙 올라가고. 그래서 얘가 같은 높이가 될 때까지 계속 올라오는구나. 만약에 이 길이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러면은 이 공은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 언젠가는 이 바닥이 다시 높아지는 지점이 이제 올 거고, 그래서 같은 높이가 될 때까지 그때를 향해서 얘는 미래를 향해서 계속 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 구간만 봤을 때 얘는 어떻게 운동할까? 빨라질까요? 느려질까요? 얘는 뭐 곤충이 아니잖아요. 그죠? 생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누가 힘을 주지 않는 이상은 빨라질 이유도 없고 느려질 이유도 없어요. 그리고 느려지면 절대 안 되는 게, 느려지면은 이건 무한히 길다고 가정했을 때 가다 보면 언젠가 멈출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느려지면 안 돼요. 느려지면은 더더군다나 끝에 갔을 때 올라갈 수 없어요. 그럼 빨라지면 되느냐? 빨라져도 안 돼요. 왜냐면 빨라지면은 얘가 끝까지 왔을 때 얘가 원래 높이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결론은 뭐냐? 결론은 등속 운동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끊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갈릴레이 얘기는 처음에 등속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등속을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다. 이게 그 유명한 관성의 법칙이죠. 관성의 법칙. 요 그림은 너무 유명하니까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출제가 되면 무조건 관성의 법칙을 물어보는 거다라고 하시면 돼요. 자, 결론으로 옳은 것은 작용 반작용 말도 안 되고, 힘이 필요하다, 힘이 필요하지 않다죠. 그 다음에 그래서 답은 3번. 자연적인 운동, 강제적인 운동. 이거는 옛날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했던 거예요. 이거는 과학사라서요. 그냥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고, 무거운 물체는 지면을 향하고 가벼운 물체는 하늘을 향한다. 하늘을 향한다. 네, 맞아요. 옛날에는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고요. 다음 2번. 그림은 매끄럽다. 네, 매끄럽다는 거는, 매끄럽다라는 말은 그냥 잠깐, 이게 무슨 색깔이었더라? 노란색이었나? 초록색이었나? 초록색이었던 것 같은데. 마찰없다는 거고, 이때 P점에서 질량이 각각 M, EM인 AB가 일정한 크기의 힘, 일정한 크기의 힘이라는 거는 F 이퀄 MA에 의하면은 힘이 일정하게 되면은 가속도가 일정하다. 그래서 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만약에 공식을 쓴다면은 등가속도 공식을 쓸 수 있고, 당연히 운동 방정식도 당연히 쓸 수 있고. 자, 이때 Q를 통과할 때까지, 그러니까 P에서 놓여 있었다가 Q를 통과할 때까지 놓여 있다. 놓여 있다는 것은 정지했다는 거죠. 그런 것을 골라보시오. 기억. 가속도의 크기는 A가 B의 2배다. 자, 가속도 형광펜. 가속도를 구하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 방정식을 써야겠죠. 운동 방식. 그래서 F 이퀄 MA에서 똑같은 F를 받고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물체가 두 개면 식도 두 개 필요하다. 식도 두 개 필요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이 두 수식을 연립을 할 때, 잠깐만, 이때 식 두 개를 설정할 때 어떤 식을 셀렉션 하느냐, 그때는 통제 변인이 들어있는 걸 셀렉션 한다. 반드시. 근데 식이라고 해봐야 지금 운동 방정식 하나밖에 없으니까 고민하지마. F는 MA. 그 다음에
통제 변인이 F니까 이렇게 B급. 그럼 결국은 네, 두 물리량이 한 변에 우변에 다 있죠? 그럼 이런 관계를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그래서 질량이 1대2니까요. 가속도는 2대1이 있죠. 그래서 가벼운 A가 2배 빠르다. 이거 맞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니은. 걸린 시간은 A가 B의 2배냐. 자, 시간 형광펜. 그러면은 걸린 시간이라고 했으니까 아하, 등각도 공식을 써야겠구나. 등각도 공식. 그러면은 1, 2, 3번 중에 뭘 쓰면 좋을 거냐. 지금 보면 그 거리가 지금 통제변이잖아요. 또 그죠? 그래서 거리가 통제변이니까 아, 지금 ST가 둘 다 언급된 등공 2번. 그래서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제곱. 그래서 지금 S가 똑같으니까 B값치고. 그러면은 이번에도 두 물리량이 우변에 한 번에 몰아져 있으니까요. 얘는 반비례를 나타내게 되겠죠. 그래서 A가 가속도가 2배 크기 때문에 그러면은 얘는 이제 루트 2분의 1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D는 틀린 거고. 자, 그 다음에 D는 Q점에 도달하는 순간 속력은 A가 B의 2배냐. 자, Q점에 도달하는 순간 속력이라고만 물었잖아요. 주어진 거는 어쨌든 거리가 통제변이잖아요. 그래서 등공 몇 번이요? 3번이요. 그래서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제곱. 초속도는 없으니까 날리고. 자, 그러면은 거리가 통제변이니까 B끔치고. 그러면 여기서 A하고 V는 양변에 나눠져 있죠? 이때 얘네들을 이제 비례관계라고 그러죠? 그래서 가속도가 이제 2배니까 그러면 V는 루트 2배겠죠? 루트 2배. 그래서 얘는 아니다. 뭐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계속 통제 변인으로 몰아 가줘야 되는구나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자, 그림은 마찰이 없는 형광펜 수평면에 놓여있는 물체에 날아가는 힘 F1, F2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래프는 속도 시간 그래프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기울기가 가속도겠구나. 기울기가 가속도겠구나. 면적은 이동거리겠구나. 이때 운동 방향이 오른쪽이다. 운동 방향이 오른쪽이다. 형광펜. 즉 얘네들은 오른쪽으로 플러스 V로 움직인다. 자, 이때 F1, 2의 크기를 비교하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제일 쉬운 게 네, 이 두 번째 여기죠. 여기 요거가 요간의 등속도예요. 등속도. 그죠? 등속도. 그러면 F1하고 F2가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구간 같은 경우는 점점 빨라지죠? 그죠? 빨라지니까 당연히 네, F2가 더 커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구간은 네, 느려지니까요. 당연히 F1이 커서 멈춰야 되고. 그래서 이제 니은 디귿 이렇게 하시면 돼요. 끝. 근데 이거는 사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답 골라내는 거야. 뭐 다 잘 골라내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운동 방정식에 세울 수 있냐라는 거예요. 자, 운동 방식 한번 세워봅시다. 자, 1초일 때 운동 방식. F1 쓰고요. 그 다음에 F2 쓰고요. 그 다음에 MA 쓰고요. 자, 이때 부호를 결정해 줘야지 답이 완성되는 거죠. 어디를 그러면 부호를 결정해 주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좌표축이 필요하죠. 그럼 좌표축은 어디를 플러스로 잡아줘요? 어제 강의할 때도 수업 때 말씀드렸죠? 최초 운동 방향을 플러스축으로 잡아준다. 그죠? 따라해보세요. 최초 운동 방향을 플러스축으로 잡아준다. 시작. 뭐 입이라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세요. 버스 아니면 뻘쭘할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가속 방향을 플러스축으로 잡아준다. 시작.
그래서 지금 오른쪽으로 운동을 시작했으니까요. 오른쪽을 플러스 쪽으로 잡아주면 되겠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F1 플러스 F2. 그래서 마이너스 F1 플러스 F2. 그 다음에 가속도는 빨라지니까 플러스 이렇게. 이거 할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디귿. 디귿도 F1, F2 똑같이 쓰고요. 그 다음에 가속도는 음의 가속도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이렇게요. 이거 별표 쳐놓으시고 이거 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4번. 그림은 마찰이 없는 평면 위에서 질량이 각각 5kg, 10kg 물체 A, B가 접촉시킨 후 수직 항력이다 라는 거죠. 수직 항력. 아침에 6분 들어왔네요. 많이 들어왔군요. 어제보다 많이 들어왔네. 굿모닝. 자, 쇠막대는 A, B로부터 각각 F1, F2의 힘을 받는다. 옳은 것을 골라보시오.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세체계라고 합니다. 세체계. 3체계. 3체계. 자, 3체계 풀 때 가장 기본은 1체계로 치환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하나로 확 묶어서 가속도 구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2체계로 치환을 해서 네, 빠르게 풀 수도 있고. 물론 이제 가장 기본은 3체계이기 때문에 네, 따라해 보세요. 물체가 3개이면 식도 3번 세운다. 다시 물체가 3개이면 식도 3번 세운다. 그래서 지금 A, B, C가 3개가 있으니까요. 사실은 A에 대해서 운방, B에 대해서 운방, 그 다음에 C에 대해서 운방 이렇게 세울 수 있어야 돼요. 그럼 A 같은 경우는 40N 받고 있죠? 40N 플러스 방향. 그 다음에 수직 항력을 뒤로 받겠죠? 마이너스 F1. 그래서 플러스 40 마이너스 F1 이코로 MA 이렇게 쓰는 거예요. B는 작용 반작용에서 F1 그 다음에 수직 항력을 또 F2를 받고 그래서 플러스 F1 마이너스 F2는 OA. 그 다음에 이게 C구나. 어머 잘못 썼다. C인데 야 이 얘만 살짝 바꿔야지. 방금 쓴 거는 가운데 있는 물체 C. 참 헷갈리게 좋네. 자, 그 다음에 B. B는 이제 작용 반작용 때문에 F2만 받아요. 그죠? 그래서 F2는 MA 이렇게요.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해야 되죠? 따라하세요. 더하거나 빼거나. 따라하세요. 곱하거나 나누거나. 지금은 당연히 더해줘야겠지. 그럼 뭐가 남게요? 남는 거는 40N만 남네요. 그 다음에 20A 해서 가속도는 땡땡땡 2m/s 되고 이렇게요. 근데 시험 나가서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음부터는 어떻게 푸냐면은 처음부터 이 전체 유일한 외력만 쓰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F1, F2는요. 내력이라 그래. 내력. 그러니까 지네들끼리 주고받는 힘이라는 거지. 지네들끼리 그러니까 형 동생이 있는데 형 동생이 막 죽으라고 막 찍어받고 막 싸워요. 상관없어. 그죠? 엄마 입장에서 좀 짜증 나겠지만은 엄마 입장에서 뭐가 문제예요? 옆집 아저씨가 와서 우리 애 때리는 게 문제인 거지 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운동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외력이에요. 외력. 그래서 보시면은 외력을 여기다가 땅 좌변에 쓰죠. 그 다음에 우변은 뭐 써요? 우리 가족 전체의 질량. 이렇게. 형, 동생, 엄마 이렇게. 그 다음에 각도 이렇게. 그래서 외력만 남았고 그 다음에 전체 질량만 썼기 때문에 사실상 이건 뭘로 본 거예요? 네, 1체계 하나의 가족으로 본 거죠. 그래서 명심하셔야 돼요. 3체계는 1체계로 푸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자, 이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골라보시오. 기억 F1의 크기는 16cm이다. F1 형광펜. F1은 외력이에요, 내력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지네들끼리 치고받는 내력이라고. 내력. 자, 이 내력을 구하려면요. 제일 좋은 거는 그 내력이 작용하는 물체에 대해서 식을 세우는 게 제일 좋아요. 어떻게 식을 세우는 게 제일 좋으냐? 지금 F1은 지금 여기 가운데 여기 작용하고 있어요. 가운데. 그래서 이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두 묶음으로 나누어요. 이런 식으로. 즉 2체계 치환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 이 시스템은 이제 A 5kg 그 다음에 이쪽에
C하고 B하고 합쳐서 15kg. 자, 이쪽에다가 40N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얘가 1대3, 그죠? 질량이 1대3. 질량 1대3이면 이제 R자임도 똑같이 네, 1대3. 그래서 이제 30N이 R자임 되고 10N이 R자임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밑에 이제 요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A 입장에서는 힘이 이렇게 작용하고 B 입장에서는 이렇게 작용하고. 그러면 A 입장에서 운동 방정식을 세울까 아니면 BC 합친 거 입장에서 운동 방정식 세울까? 당연히 BC 합치는 거. 왜? BC 합친 거는 힘이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 A는 힘이 두 개잖아요. 그죠? 수직 강력도 있지. 그 다음에 40N도 있지. 그래서 당연히 힘이 하나밖에 없는 BC에 대해서 식을 세우는 거지. 뭐라고 세우냐? 힘이 작용하네요. 15kg짜리한테. 가속도는 아까 벌써 구했죠? 2, 이렇게. 그래서 30이네요. 뭐 이렇게.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거보다 더 빨리 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시간 낭비고, 뭐냐면은, 지금, BC는 힘을 하나 받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하나 받으면은 그 하나의 힘이 곧 R자임인 거예요. 맞죠? 힘이 하나면, 원래 R자임은 힘 다 합친 게, F2, F3 다 합친 게, 이게 R자임만이에요. 이퀄 MA 이렇게 쓴 거 아니에요. 근데 힘이 하나밖에 없을 때는 그 하나의 힘이 곧 R자임인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지금 이제 BC는 30N의 힘이 R자임이니까, 아, 그래? 그럼 힘은 하나야. 아, 그러면 이 힘 하나가 곧 R자임이구나.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바로 이렇게 푼다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기억은 그냥 3초 만에 다 불고해요. 어떻게 구하냐면은, 봐봐요. 제가 알려드릴게. 기억 빨리 푸는 방법은 딱 봐. 그러면은 지금 이게 5kg, 5kg, 10kg잖아요. 5kg, 5kg, 10kg. 그러면은 R자임은 1대1대 2겠구나. 그러면은 삽시간에 1대1대 2. 그러면은 40N이니까 이거 얼마씩 받아야 돼 이거? 10N, 10N, 그 다음에 20N 받겠네. 그죠? 그럼 40대니까. 근데 지금 질문이 기억에서 F1이잖아요.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잘라. 그러면은 앞에 물체 A가 있고 뒤에 물체 BC가 있는 거예요. 근데 A에 대해서 분석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A는 힘이 두 개니까. 그래서 BC 입장에서 분석하는 거지. BC를 합쳐서 보면은 R자임은 30이잖아요. 근데 BC는 힘 하나밖에 없어. F1. 그죠? 그러면 F1은 30이다. 이렇게 바로 푸는 거예요. 이게 대박 팁이니까 알고 계시고. 3책에는 2책으로 지원해서 푸는 게 또 좋고. 자, 그 다음에 니은. 가속도 얼마냐? A의 가속도 이거 다 낚시죠? 왜냐면 어차피 붙어서 가는 거니까요. 가속도는 다 똑같은 거지. 그죠? 그래서 얘는 뭘로 푼다? 일체계로 치환해서 푼다. 그래서 아까 2 구했죠? 2. 맞는 거고. 그 다음에 디귿. F1, F2는 작용 반작용이냐? 별표 쳐놓으세요. 말도 안 돼요. 이거 작용 반작용이라고 해석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작용 반작용은 A가 B한테 힘을 준다. B가 A한테 준다. 그 다음에 뭐 철수가 영희한테 힘을 준다. 영희가 철수한테 힘을 준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그림에서 이 F1, F2는 서로 작용 반작용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왜냐? F1은 누가 누구한테 주는 거냐? 지금 이 그림에서 F1은 A가 C한테 주는 거예요. F2는 B가 C한테 주는 거고. 상관없죠? 철수가 영희에게, 영희가 철수에게 이렇게 문장 구조가 나와야죠. 이건 절대 낚이면 안 돼요. 이거 낚이면 진짜 문제가 있어요. 됐어요. 4번 됐고. 그 다음에 5번. 자, 그림가는 정지, 형광펜. 정지란 말은 물리에서 세 가지 의미로 씌워요. 정지. 첫 번째는 힘의 평형이다. 힘의 평형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초속도가 0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네, 운동하다가 네, 순간 정지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직 상반 같은 경우는 얘가 올라가다가 멈췄다가 다시 내려오잖아요. 그런 거 일 때도 정지란 말이 나와요. 근데 지금은 당연히 뭐예요?
초속도가 0이다 이겠죠, 그죠? 자, 이때 A, B가 있다. 실로 연결되어 있다. 자, 실로 연결되어 있다. 형광펜 무슨 말이에요? 그냥 일체계로 치환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일체계로 치환 가능하다. 자, 이때 일정한 힘 형광펜 뭐예요? 네, 등가속도니까 등가속도 공식을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0초부터 t초까지 형광펜 0초부터 t초까지 시간이 주어졌죠? 그래서 등공 1번이나 2번이나 뭐 이렇게 써야겠네요. 그죠? 자, 이때 속력이 V가 다시 한번 합시다. 자, 1번 V는 V0 플러스 AT, 2번 말해보세요. 3번 언제 쓴다고요? T가 주어지면 ST가 언급되면 S만 언급되면 그렇게 그죠? 자, 근데 갑자기 실이 끊어진 거예요. 실이 끊어지면 질량이 바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아무리 일체계라고 하더라도 얘는 이제 3M에 대해서 F를 받았는데요. 얘는 이제 2M 혼자만 F를 받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가속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가속도가 바뀌는 소위 말하는 변가속도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 그림에서는 등가속도야. 나에서도 등가속도야. 근데 이 사이에서는 변가속도라고.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은 가속도 운동을 할 때 우리가 이 식 3개 중에 보통 2개 정도 기본으로 쓰거든요. 근데 그만 해도 보통 이원 연립 방정식이잖아요. 근데 가속도가 또 다른 걸로 하나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은 등공을 또 한 2번 정도 더 써야 돼. 그러면 2번 해서 전체 4개가 나온 거야. 4원 연립 방정식이거든요. 4원 연립 방정식이건 이건 뭐 풀기 힘들죠. 그럼 어떻게 푸느냐? 예전에 말씀드렸죠. 등가속도 운동 문제가 주어지면은 뭘로 푸느냐? 네, 등가속도 공식으로 풀 수도 있고 VT 그래프로 풀 수도 있고 또는 뭐 개념을 이용해서도 충분히 풀 수도 있고. 근데 등가속도 공식은 지금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지금 쓰기 힘들고 그래서 VT를 그려서 풀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가야 돼요. 별표 쳐놓으세요. 그러니까 VT를 그려야지만 이건 쉽게 풀려요. 안 그러면은 등가속도 공식 쓰다가 한 4원 연립 방식 풀다가 그냥 지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작합시다. 일단은 먼저 그려야겠다. 자, 그려볼게요. 뿅 다 지우고 뿅 없어져 뿅 깨끗하게 지우고. 자, 여기다가 대문짝만하게 그려봅시다. VT입니다. VT. 네. 왜냐? 정보가 제일 많으니까요. 기울기는 가속도, 면적은 거리. 자, 처음에는 3M이니까요. 3M분의 F가 되는 거지. 그러고 나서 속력이 V가 된 거예요. T일 때. 그래서 T, 그 다음에 ET. 3M분의 F로 이렇게 늘어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게 V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실이 빵 끊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이 뒤에 A는 어떻게 돼요? 실이 끊어졌으니까. 그냥 둥속으로 가야지. 이렇게 돼요. 둥속. 그 다음에 얘는 2n분의 f니까요. 기울기가 커지겠지. 기울기가 커져가지고 이렇게 뿅 이렇게 나가야지. 이게 B. 자, 이때 속도가 얼마예요? 또 찾아야지. 계산 한번 해봅시다. 우선 이제 가속도부터 먼저 적어볼게요. 가속도는 3n분의 F고, 그럼 얘는 2n분의 F고. 그럼 가속도가 몇 대 몇이에요? 이거 3분의 1, 2분의 1이니까 가속도는 2대 3이지, 2대 3. 2대 3. 가속도는 1.5배 차이 난다는 거죠. 1.5배. 1.5배 차이 나니까 여기가 지금 V만큼 변했잖아요. 여기서. 그럼 여기서는 얼만큼? 1.5V가 변하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여기는 2.5V인 거지 뭐. 2.5V. 그 다음에 여기는 V. 이렇게. 다 찾은 거예요. 그럼 답 구하면 되지. 기억. 0에서 2t까지 평균 속력은 얼마인가? 이 평균 속력도 빨리 구하는 방법이 있죠? 언제 빨리 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얘가 1차 함수일 때. 1차 함수일 때는 무조건 중간값이 평균 속도예요. 그죠? 근데 얘는 지금 1차 함수가 아니죠? 1차 함수로 가다가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A는 꺾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중간값이라고 말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이거 2분의 V네? 뭐 이러면 절대 안 돼요. 이렇게 답하는 사람 되게 많아. 그리고 이게 매력적인 오답으로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시험장 들어가면 뭐 여러분들 막 정신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 낚인다고. 이때는 무조건 꺾이는 그래프일 때는 무조건 공식을 써야 돼. 그래서 네, 총 시간분의 총거리. 시간은 t고요. 총 거리는 어쨌든 전체 면적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면적은 2분의 1 vt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면적은 그냥 vt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은 t분의 2분의 3vt 해서 tt 떨어지니까 2분의 3v 뭐 이런 식으로. 뭐야, 왜 4분의 3이야. A의 평균 속력. 뭐를 잘못한 거지? 잠깐, 뭐가 잘못된 건가?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전체 시간이 2t구나. 2t죠, 2t. 그래서 4분의 3. 그래서 기억이 맞죠? 그 다음에 니은 A의 각도는 가의 경우가 더 작으냐? 그러니까 처음이 더 작으냐? 알죠? 처음이 3n분의 f라는 이제 각도가 있는 거고 나중에 각도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고. 이거 B가 받은 합력 형광펜. 합력은 F 이퀄 MA죠? 그죠? F 이퀄 MA. 합력 형광펜 F 이퀄 MA. 그래서 뭘 비교하라? 각도를 비교해라. 그래서 B 입장에서는 각도가 나중에 더 크죠? 그러니까 합력은 나중에 더 큰 거지. 땡. 얘도 별표. 그래서 기억이 맞더라.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6번 풀게요. 지금 27분 지났으니까, 네, 6번을 풀고 끝냅시다. 자, 질량이 없는, 당연히 질량이 무시합니다. 네, 고려하면은 그때부터 골치 아파지는 거지. 두 물체, 그럼 이체계지, 이체계. 그러니까, 얘는 1체계로 치환해서 풀 수 있구나. 그 다음에 마찰은 당연히 없는 게 좋죠. 마찰 있으면 그때부터 머리 아프고. 자, 그림가는 오른쪽으로 밀었네요. 그죠? 그림나는 왼쪽으로 밀었고. 그 다음에 이제 큰 놈이 질량은 더 크다고 돼 있어요. 오롱수를 골라보시오. 자, 일단은, 이 체계는 무조건 1체계로 묶어서 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둘 다 질량은, 토탈 질량은 어차피 똑같은 놈이니까 이게 뭐 2kg고 얘가 1kg다 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제 전체 3kg인 거예요. 그러면은, F도 만약에 뭐 3N이다 라고 하면 가속도는 둘 다 1제곱센티미터 1미터 퍼 세크, 에이구 말이 안 되네. 1미터 퍼 세크 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가속도는 당연히 똑같은 거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R자임이 달라지죠. 질량에 따라서. 그래서 R자임 자체는 얘가 3N, 얘가 1N. 얼마야 하는 거예요. 얘가 2N, 얘가 1N. 얘도 2N, 얘가 1N. 그러니까 이건 똑같은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중간에 끼인 녀석의 힘을 내력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내력. 네, 그 내력을 계산할 때는 물체별로 따로 봐야 되는데 지금 첫 번째 X 같은 경우는 F도 받죠? 그죠? F도 받고 그 다음에 탄성력도 받죠. 근데 X는 탄성력 하나밖에 안 받죠? 그러면 누구를 해석해라? 힘 하나 받는 Y를 해석해라. 그 다음에 따라서 한 힘이 작용할 때 그 힘이 곧 R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1N이 여기서는 탄성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탄성력은 1N이구나. 1N이 탄성력이구나. 그 다음에 이제 나 그림 보시면은 Y는 지금 2N 받구나. 탄성력 받구나. X는 탄성력 하나만 받구나. 이렇게. 그러면은 힘이 하나일 때, 따라서 힘이 하나일 때 그 힘이 곧 R자입니다. 그래서 얘는 2N이 탄성력이구나. 그럼 누가 압축이 많이 되겠어요? 나겠지, 나. 나. 자, 그래서 가의 경우가 더 많이 압축이 되었냐? 아니고 나의 경우가 많이 압축이 됐죠, 그죠?
됐어요. 그 다음에 4번 용출이 늘어난다? 뭔 소리야? 말도 안 돼.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 자, 요거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6번 별표 쳐놓으시고 이 문제도 좋으니까. 그래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오전에는 또 미팅이 있어가지고 제휴를 맺기로 해가지고 컵숍 사장님 만나고 뭐 그래가지고 안 돼갖고 오후에 봐서 한 3, 4시쯤 다시 한번 켜가지고 7번부터 다시 한번 푸는 걸로 할게요. 자, 아침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 오전 강의 잘 들으세요. 굿모닝이에요. 화이팅!